전두환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누구도 실현하지 못한 단임제를 실천했다. 한국 정치민주화의 불멸의 초석으로 기록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묘교죠. 대구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게재가 됐었습니다.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관련 내용을 삭제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비단 이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 팬클럽이 생기는가 하면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폄하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논란이 됐던 대구공고 총동문회의 신동출 회장 연결을 해보죠. 신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구공고에 언제 재약을 했던 거죠? 1950년대 그 6.25 전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6.25 전후. 예.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특별히 두드러진 업적으로 역대 대통령 누구도 실현하지 못한 단임제를 실현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치 민주화의 불멸의 초석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런 글을 동문회에서 올리신 거예요? 그게 저희들 그 80년사 책자 만들 때 그 종합해서 만드는 자료를 아마 학교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글은 동문회에서 작성을 하신 거고. 예. 논란이 되면서 삭제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자진해서 삭제한 건가요? 동문회에서? 그거는 뭐 자진해서라기보다 뭐 굳이 그 자꾸 그 여론이나 이런 데서 이미 과거를 자꾸 그 들먹이는 자체가 뭐 저로서는 조금 가합니다만은 그 굳이 그 여론이 자꾸 그 형성되는 데 대해서 학교에서 아마 뭐 여론을 인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삭제했지만 동문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마땅치는 않은 결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미 과거에 그 지나간 일을 물론 뭐 그 당시에 그 참 뭐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과거를 자꾸 들면서 매년 이때쯤 되면은 그 안티들이나 뭐 시민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자꾸 들먹인다는 자체로 우리 동문으로서는 뭐 조금 저로서는 그렇게 뭐 개인적인 사정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를 자꾸 들먹이는 것이 싫다는 것과 이분의 과거 행적을 칭송하는 것은 다른 차원일 텐데요. 칭송한다기보다 저희들 동문으로서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걸 뭐 우리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지 그걸 뭐 대외적으로 뭐 알리자는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특히 고등학생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할 텐데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민주화의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생각의 나름의 차이에서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나쁘다고 보면 한없이 나쁘고 그런데 그 전체 우리 국민들의 그 사고가 꼭 그쪽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그 당시에 그 상황이 뭐 민주주의 초석이었다, 또 민주초석이 아니었다, 뭐 그런 걸 그 단편적으로 일종의 안티나 뭐 시민단체에서 그 거론을 한다고 해서 전 국민의 생각이 꼭 그쪽이었다는 것만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화의 초석을 다졌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마 뭔가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어떤 부분을 특별히 생각하신 걸까요? 근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역사의 변화의 한 과정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분이 다른 걸 다 떠나서 12.12와 5.18에 대해서 반란수괴죄, 내란수괴죄, 내란목적 살인죄 이것으로 무기징역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과오가 있는데도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다?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이미 저도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 부분이 제가 뭐 법가는 아니지만은 행정적 형사적 그런 거는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법적으로는 이미 정리가 됐다. 죄값을 치렀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른 건 치른 거고 역사적인 판단, 역사적인 평가는 평가인데. 우리 저희들이 동문으로서는 그걸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형님이 어떤 일을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잘못을 논할 경우에 꼭 나쁜 것만 이래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나쁜 짓을 했어도 가족은 감쌀 수밖에 없다. 지시라게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고 또
제3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쁜 거고 꼭 일개 몇 분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그 연례적으로 이런 데 대해서 그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너무 이래 편파적으로 막 그 하는 데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뭐 동문이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예. 제가 동문회 회장 그런 걸 떠나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하.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가혹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검토를 있지 해봐야 않나 이렇게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뭐 술자리에서 동문들끼리야 주고받는 이야기로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때 나오는 평가야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동문회 책자에 쓰고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렸을 때는 많은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거고요. 특별히 근데- 고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 그들의 역사관에 홈페이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나 또 뭐 또 책자에 저희들 동문회 책자에 그 부분을 기록을 했다고 해서 뭐 국민 다수가 뭐 다 보시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정된 부분에서 우리 나름대로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런 거지. 그걸 뭐 어느 부분에 호소를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무슨 우리들의 그 주장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런 구절도 있더라고요. 재임 기간 중에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비롯해서 해외여행 자유화와 통금 해제, 중고생 복장과 두발의 자유화 등 각종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해서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나아가서는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비자금 비리, 동생까지 비리로 구속이 됐는데 부정부패 척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반된 말씀인데 예. 사실 앞에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했다는 거는 이건 동의할 수 없는데요. 아니 다 맞다는 것은 아니고 예. 다 그게 비중을 두자면은 뭐 50대 50인지 1대 99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하. 일부분은 잘하신 그런 권력형 비리도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이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부 부분. 잘한 것도 있지 예, 않느냐. 그렇죠. 그건 이제 일방적으로 보느냐, 예, 예. 편파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넓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하. 평가가 돼야 되지. 특수한 한 부분을 딱 꼬집어서 예. 이거 잘했느냐 하면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은 동일하게 이 12.12와 5.18에 관해서 판결받은 부분 그것도 기술을 하셨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왜 빼셨어요, 거기는? 그런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사가들이나 일개의 참 개인 예를 들어서 누구를 평가를 하는데 예. 모든 걸 나열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이니까 책이 한 이거는 건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닌가요,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은 근데 굉장히 빠뜨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닌가요? 대통령이 물론 그 무기징역을 부분은 역사적으로는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죠. 예. 역사적으로 전체를 볼 때는 그러나 우리 동문으로 봐서는 동문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을 나열을 일일이 하면은 책이 한 권이 아니고 수십 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동문 가족의 관점으로 봤다 이제 이 말씀이신데.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혹시 또 올리실 생각 있으세요? 홈페이지에? 그럼이 필요에 따라서는 올릴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구공고 동문회장의 입장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연결을 해보죠.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대구공고뿐만 아니라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팬카페까지 생기고 있는 이 상황 전반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건데요. 네. 일단 대구공고 홈페이지의 글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아무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시킨 역사관을 좀 왜곡시키는 그런 사실이 많고 특히 이 대구공고라는 것은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보는 홈페이지인 만큼 예. 기본적인 사실에 바탕 두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문회에서는 과오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판결 받고 죄값 치르지 않았느냐.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일부 시민단체라든지 안티들이 이때만 되면 자꾸 그 과오를 들추느냐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데요. 일단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정 어린 반성도 보이지 않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의 그 침략 전쟁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인정하고는 있는데 예. 계속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걸 보거나 또 역사 교과서 왜곡 상황을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의 경우도 과거에 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교과서에서 5.18을 삭제한다라든가 예. 또 요즘에 5.18의 어떤 기념곡처럼 불렸던 니물리안 행진곡
같은 노래를 못 부르게 한다거나 예. 뭐 이런 사실을 볼 때 진정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잘못, 죄값에 대한 반성 이런 게 보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다. 네. 동문회 차원에서 어쨌든 쓴 글인데 이제 가족 같은 입장에서 쓴 글인데 뭘 이걸 가지고 그렇게 지나친 반응이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뚤어진 동문관입니다. 일단 모든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이 다 동문 혈연지연 학연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것은 장점도 있지만은 사실에 근거한 동문관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동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공을 먼저 크게 보고 싶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글 속에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단임제라든가 예. 뭐 저 정치 나쁜 것 뭐 일소시키는 예. 권력형 비리 일소 척결. 이런 문제가 사실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단임제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전두환 단절시킨 전두환 당시에 군부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뭐 권력형 비리를 없애는 대통령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시키고 양산시키는 대통령으로 역사적 사실이 사법부를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예. 그러한 사실은 옳지 않고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대구 공고 홈페이지 사건은 한 예에 불과하고요. 지금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미화하는 움직임이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하 댓글이 버젓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건데 네. 이런 분위기는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그 50 부활과 독재 미화의 분위기가 사실은 최근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됐습니다. 이명박 정권 후반기에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 교과서에서 5.18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면서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 예. 또 인사청문회 최근 그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5.16 쿠데타냐라고 성격을 물었을 때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답변을 잘 못하는 이런 상황이나 예. 또 최근에 그 서울 지역의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학생 5.18 작품전에 대해서 서울보훈처에서 문제가 있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특히 박근혜 정부가 당선될 즈음 예견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후퇴시키고 50 부활이나 독재 미화 쪽으로 흐르는 거에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더라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최근에 이제 보훈처에서 5.18 기념식 때 늘상 불러오던 임을 위한 행진곡도 뭐 올해까지는 부르게 하겠지만 그 다음은 또 다시 생각해보겠다. 이제 퇴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도 그 분위기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가 1997년 그러니까 5.18이 국가 기념일로 된 때부터 공식 기념식장에서 모두가 재창을 함께 부르는 공식 사회자 멘트에서 공식적으로 불려오던 노래인데 2009년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2009년 10년 들어오면서 이 노래를 없애거나 못 부르게 하고 또 올해는 이제 노래 기념곡마저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우연히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 분위기 그러니까 과거로 어떤 회기 독재 미화 50 부활 이런 회기의 한 과정에 나온 내용이다 이렇게 짐작됩니다. 근데 보훈처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모두가 다 아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 기념가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인데요. 보훈처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애국가처럼 다 알지는 못하겠죠. 그렇게 알 정도면 5.18 정신이 이미 전국화되고 세계화됐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쳤던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쯤 들어보고 한 번쯤 입으로 흥얼거려봤던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고 그 노래의 곡과 가사나 모든 것이 매우 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훈처의 이야기는 매우 옹색한 어떤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옹색한 주장이다. 노래를 부르셨어요, 강기정 의원님? 갑자기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그 노래가 정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울리는 노래인지, 그리고 전혀 어떤 예, 예. 이념성을 띠고 있거나 어떤 편향을 띠고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싶으셨어요. 방법이 그 곡을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부르게 됐습니다. 지역구가 광주시죠? 네, 지금 청취자 문자 많이 들어오는데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스팀이 올라온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아침이다. 이런 문자도 들어오는데 동감하십니까? 그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5.18 정신을 그대로 좀 봐줘야 된다. 예, 우리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하나의 역사였고 그 정신이었다. 그리고 그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하나의 노래였고 그런 노래를 정부 당국이 예. 지금 정부는 당시에 가해자였는데 국민을 향한 그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불러라 부르지 말아라 예. 라는 거야말로 참 이상한 나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문자도 받아보죠. 고맙습니다, 강 의원님. 네.